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만한 건데요.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 기업이거든요.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월간 중앙에서 김성태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냥 싹 취재를 했네요. 와, 멋지다 진짜. 월간 중앙. 이게 또 월간지의 매력이죠. 건달서 그룹 회장까지 김성태를 취재를 했는데,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다 진짜. 어떻게 김성태가 오늘날까지 됐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증언을 받았냐면 강남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41살. 이제 이게 과거에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이었답니다. 구치소에서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과 안면을 터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가 된 김성태 과거 이력, 이걸 이 사람이 다 털어놨대요. 월간 중앙에. 이제 이것도 이분도 이제 지금은 손 뗐는지 모르지만 이제 조폭에 깊숙이 김성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조직원이죠. 말하자면 조직원 이제 JC라는데 무슨 영어 이니셜로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태는 실제 건달이 아니고 쩐주였다는 겁니다. 실제 건달들은 이제 아시죠? 깡패죠. 깡패가 아니고 깡패들을 돈 대주는 스폰서였대요. 쩐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깡패들 사고 치니까 재판 받아야 되고 검찰 수사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변호사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비 대주고, 그 다음에 또 합의해야 되잖아요. 누굴 팼는데 그 합의금 1,000만 원 아니면 1억 달라 그러면 그 합의금 내주고 뒤 이거 챙겨주는 쩐주 역할을 했대. 그리고 회식비 같은 거 아우들 그 고기라도 먹어라 그러니까 툭 던져주고 이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건달이 아니라 반달. 그저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역할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최민식. 그리고 배상윤이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하정우는 진짜 건달이고, 이 최민식은 공무원 출신인데 이거 반달이에요. 세관 출신이었는데 이거 마약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반달.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완전히 한 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땐 범죄와의 전쟁은 이제 카지노를 먹으면서 커지잖아요. 정권하고 결탁해서. 그때 이제 안기부 높은 사람하고 결탁해서 카지노 허가를 내주면은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호텔에 카지노하고 그냥 완전히 돈을 쓰리 하는데, 최민식과 하정우는 진짜 건달, 최민식은 반달. 이 반달은 김성태, 건달은 배상윤. 배상윤은 진짜 건달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김성태는 건달 세계에서 아주 입지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어. 그러니까 반달이면서 건달들을 매겨 살리는, 어느 세계나 내가 매겨 살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다 형님으로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건달들이 이 김성태한테 다 꼼짝 못하고, 왜냐면 돈으로 다 휘두르고 돈으로 다 뒤를 봐주니까. 그리고 돈으로 명령해서 일 봐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 했잖아요, 김성태가. 그러면서 돈 빌려주면 돈 안 갚아. 그러면 동생들은 그동안 신세를 너무 많이 줬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좀 받아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님. 가가지고 그냥 막 패고 어쩌고 해서 돈 받아오고, 그러면 용돈 썩으로 또 주고. 근데 이 고리대금이 그냥 이자가 어마어마한 이자니까, 영화 애들 보시죠? 무지막지한 이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주 나이트파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는 이제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에서 이제 불법 도박장 문어발식으로 열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 왜 2000년대 초반에 성인 PC방에서 도박들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인터넷 도박, 세븐 포커, 바둑이 맞고 이런 게임
게임을 이제 제공하면서 그 이제 그런 도박하는 거죠. 인터넷 도박이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엄청 버는 건데 그게 이제 전국에 이제 가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프랜차이즈식으로 도박장을 11곳 이상을 유치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군데마다 바지 사장씩 그 다 건달들이죠. 뭐 밑에 동생들 바지 사장들 앉혀놓고 돈을 막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엄청 그걸로 벌었는데 나중에 배상윤과 만나가지고 배상윤은 이제 진짜 건달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판을 키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업 먹는 걸로 주가 조작에 의한 기업 사냥꾼이 되는 거. 그게 배상윤이가 그게 선수였대요. 그 배상국이가 결탁하면서 김성태의 전주 돈과 사채로 끌어모은 돈과 기업 사냥의 대가 주가 조작의 대가 배상윤 이건 진짜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윤은 머리가 있는 건달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그 9세대 건달은 뭐 이케아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에서 아니면 매춘 이런 거에서 돈 벌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마약. 근데 배상윤이는 머리가 있는 건달이니까 주먹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냥을 하는 거죠. 주가 조작 띄워서 이건 머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단위가 벌써 신세대 건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건달 계보가요. 김도한 때 뭐 이정재, 시라손이 이때는 주먹이에요. 주먹인데 그다음에 김태촌, 조양은 이쪽으로 넘으면서 이제 사시미 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연장이 나와요. 그때 이제 호남이 이제 쫙 서울을 장악하죠. 사시미 칼로. 그러고서 이제 나이트클럽, 마약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2세대라면 신세대 김성태, 배상윤 이런 거는 머리가 있고 이제 경영하면서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무슨 입찰, 이래서 건설 따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형 조폭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건달이 아니에요. 이제 회장이 되는 겁니다. 배상윤 회장, 김성태 회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방울을 먹는 것까지 딱 나오는데 야 대단하게 먹었네 쌍방울. 그러니까 자기 돈도 별로 없이 쌍방울을 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배상윤이가 먹으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돈을 대주고 배상윤이 주가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요 모사꾼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야, 나 환장하겠다. 여기 모사꾼 이름도 나오던데 월간 중앙에요. 오택동이 나옵니다. 오택동이 모사꾼인데요. 그 이제 배상윤과 김성태 이제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선 기업 사냥을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뒤에서 모사를 해요. 모사를 했는데 이 모사꾼이 김성태 밑에서 이제 사채 이제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결하던 이제 뱀 같은 인물이라고 이 월간 중앙에서 나오네. 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그 측근들이 이제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김성태에게 배상윤을 제치고 쌍방울을 가져라. 요 모사를 부렸대. 오택동이. 처음에는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김성태 돈과 배상윤의 작업으로 배상윤 돈도 일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 조작해서 이제 김성태가 말하자면 김성태와 배상윤이 함께 쌍방울을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배상윤이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오택동이, 모택동도 아니고 오택동입니다. 오택동이가 모사를 부립니다. 김성태한테 회장님 그러지 말고 회장님이 직접 먹으세요. 이렇게 모사를 부렸대요. 그래서 모사대로 배상윤이 먹을래 실패합니다. 그걸 김성태가 먹어버려요. 야 김성태 대단하다. 배상윤이 이제 쌍방울을 먹으려고 계약 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여력이 안 되니까 김성태한테 조건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쌍방울 일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배상윤이 작전 세력을 동원해서 쌍방울 주가를 띄워줄 테니까 김성태는 그때 주식을 팔아서 왕창 차익을 왕창 그때 사실 300 몇십억인가 몇백억을 먹었대요 그때.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배상윤과 합쳐서 쌍방울 인수하는 작전을 딱 세웠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배상윤이 주가를 확 끌어올렸대요. 그래서 김성태가 한 번에 매도 때려서 거액을 딱 챙겼어요. 그때 챙겨서 이제 실제로 배상윤이 약속이 이행되는 줄 알고 뭐 계속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매매도 하고 고가 물량 소진 매수도 하고 뭐 수매수 주문동 통해서 350억의 시세 차익을 딱 벌어들여요. 그런데 김성태가 그때 오택동 그 모사꾼의 권유에 따라서 배상윤에게 쌍방울을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지 않고 김성태가 먹어버려요. 그때. 야, 배상윤은 그때 한 푼도 못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증언한 사람의 주장인데 그럼 두 사람이 끝까지 갔느냐? 끝까지 이제
속내는 다 털어놓지 않지만 의리를 과시하면서 가는 척 안 가는 척 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또 돈으로 또 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상윤은 이제 나중에 또 나름대로 자기가 자리를 잡아요. 이쪽에 아주 돈 이쪽에 귀신이니까. 그래서 조명회사 뭐 필룩스 배상윤이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지 건달세계에서 제도권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2016년에 이제 제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019년에 하이아트 인수하고 강원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엄청난 조폭들 싸움도 있었죠. 그걸로 이제 유명해지는데 배상윤이가. 하여튼 김성태는 전면에는 안 나서고 그러니까 건달 세계에서도 진짜 건달 계보에는 없대요. 경찰에 건달 족보가 있거든요. 깡패 족보가. 그게는 이름이 안 올라 있. 그러니까 뒤에서 건달들을 말하면 부린 거야. 수족처럼. 건달 세계 왕이지. 근데 자기는 건달 족보에는 없고.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게 운영했대요. 자기가 실제 주인인데 등기이사에도 안 오르고 취임식도 안 하고 밑에 동생, 매제, 뭐 사촌 동생 이런 걸 다 회장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재경 그러니까 돈 총괄은 매제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범죄의 전쟁에서 마동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동석이가 최민식의 매제로 나와요 거기서. 근데 뭐 태권도 뭐 이러고서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거기 나이트클럽에 심잖아요 그 경리 담당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동석으로 보면 돼요. 매제를 쌍방울의 대경 총 담당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부회장, 뭐 회장 이렇게 시키고요. 자기는 경영 전면에 안 나서고, 그러나 실제는 지금 자기가 주인이죠. 이야, 사촌형이 양성길이 쌍방울 대표이사로 시키고, 친동생은 사내이사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각각 회장, 부회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매제 김모 씨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다 관리하게 만들고요. 김성태 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그 모사꾼 있잖아요. 오택동 쌍방으로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김성태가 먹은 다음에 오택동이 모사꾼이 왜냐 김성태는 빠져 있으니까 경영 전반을 주무른 것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친구래요. 이러면서 인수합병 이러면서 쌍방울 그룹을 덩치를 자꾸 키운 거예요. 자본도 없이 그냥 조작, 그다음에 뭐 이런 편법으로 인수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워나갔다. 오택동이 그걸 다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 모사꾼이요. 레드 티그리스 때 알게 된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자문 받아가면서 움직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가 조작 선수들이 또 붙었네. 근데 오택동도 사실은 건달 출신이 아니래요. 이것도 반달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쌍방울에 이제 이걸 먹게 김성태를 움직여서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아나무인결로 막 건달들한테 막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진짜 건달들을 때리고 반달이 그리고 막 책상 걷어차고 이래가지고 진짜 건달들이 거시기 한데 이렇게 좀 열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김성태인데 회장님 그거 모택동인지 좀 거시기에 불어요. 건달들을 대접이야. 자기들이 빰 따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너무 아나무이니까 견제용으로 그려드린 사람이 누구냐? 진짜 건달. 최우양입니다. 헬멧맨. 오토바이. 이거 진짜 건달이에요. 최우양은 목포 새마을파 부두목까지 오른 완전 조폭이죠. 이래서 원래 목포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무슨 청계파, 무안파, 해체파, 지도파 다 싹쓸이하고 이제 먹은 아주 건달 중에서도 유명한 건달이에요. 연합 새마을파 결성하고 이 최우양이 헬멧맨 이를 이 모사꾼이 이 오택동이가 하도 설치고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최우양을 딱 견제해가지고 최우양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에 최우양이가 쌍방울 그룹에 말하자면 스카우트 된 거죠. 이야, 이러면서 최우양이가 또 김만배 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김만배와 최우양 그다음에 누구니까 김성태 이게 또 대장동 이렇게 그리고 대북 사업 이렇게 죽여준다. 이거 영화 범죄의 전쟁보다 더한데요. 범죄의 전쟁이 취재가 약했네. 그거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건 실화예요. 최우양이가 쌍방울 2013년에 이제 2010년에 스카우트 돼서 김성태한테 스카우트 돼서 2013년에 쌍방울 대표도 맡고 국제총괄 부회장에 오릅니다. 목포
깡패가 무슨 국제총괄 부회장. 나 미치겠다. 목포는 항구다. 항구는 국제로 나가냐 배 타고. 야, 나 미치겠다. 국제총괄 부회장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와 친분이 이제 부각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우양이는 저길 밀고 이낙연을 밀고 이제 김성태는 이재명을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런 얘기를 했대. 어따 거시기언디 누구든 우리가 모시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경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지 않으면 이낙연이 되는 거 아니야. 어따 그러면 우리는 10대 기업으로 올라간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의미심장한 말을 김성태가 했다는 거예요. 배상윤과 둘 중에 하나 누구는 대통령 되는 줄 아는 거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은 모르고 이재명이 되든가 이낙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 호남 세력이니까 이쪽 우파는 신경도 안 쓰지. 우파 뉴스도 안 볼 거 아니에요. 좌파들만 보지. 좌파 쪽만. 그러니까 어따 이재명이요? 아니요. 이낙연이요. 근데 배상윤은 이낙연을 밀고 김성태는 이재명과 뭐 미는 정도가 아니라 여긴 뭐 한 몸이나 같이 그냥 사업을 그냥 했으니까 그냥 쭉쭉 돈도 내고 뭐 다 했으니까 10대 기업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이야, 신세대 조폭 무섭다. 10대 그룹이라고라.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강국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납니다. 수준들이. 그런데 이거 전주 건달과 목포 건달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10대 그룹으로 간다고? 정치권 밀었다고?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10대 그룹 될 뻔했네. 이재명이 되든가 이낙연이 됐으면 이 사람도 10대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김성태와 배상윤이 아주 둘이 한 몸으로 기업 사냥을 합니다. 둘이 양쪽 돈이 합쳐져가지고 기업 먹고 이렇게. 이야, 그게 뭐 전환사채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데 귀신들이 밑에 똘마니들이 있으니까 오택동 뭐 이런 똘마니들이 전환사채로 이거 먹고 또 CD 발행해가지고 또 하고. 이야, 우리 이런 거 자세히 모릅니다만 하여튼 기사에 나온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찔린 게 있으니까 이 쌍방울의 이 사회이사들을 검사 출신들을 40몇 %, 쌍방울 그룹의 그 사회이사들을 검사 출신들, 그것도 이제 남부지검 출신들을 우대했대요. 거기는 왜냐하면 증권 감독원이라든가 여의도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할했던 데니까 남부지검. 여기 검사 출신들, 그것도 뭐 부장검사 뭐 이런 사람들 사회이사로 다 앉혀가지고 수사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방어하게. 그러니까 야, 이제는 조폭도 머리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크네. 반개 회사가요. 쌍방울 그룹이 51개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룹. 엄청난 그룹이야. 상장사가 7개. 상장사. 그리고 순환 출자 구조를 이룬답니다. 투자 그룹도 4개가 포진돼 있대요. 이렇게 컸어요. 조폭이. 큰일 날 뻔했네. 10대 그룹 될 뻔했네. 어따 거시기에 부르네. 무서워.